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 영어 저자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혹시 그 책 페이지 보신 적 있나요? 아직 못 보셨죠? 예. 네, 저는 국제협상전략영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협상, 연애협상, 국제행사영어 4권의 책을 저술했고 월드클래스 300 국가 경제프로젝트 국가심사위원을 8년을 한 이종선 소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최근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그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아까도 이제 한 가지 상담권에 대해서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으로 이렇게 이종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본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박주식입니다. 네, 박주식 님이신데 예. 아주 건강하시고 열심히 사회활동하는 분인데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을 갖다가 사기 분양하는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는 다 잡아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 정부 당국과 사법과 좀 냉철히 판단해서 이런 사기 분양한 사람들을 모조리 다 구속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를 허위, 과장, 기망을 해서 분양한 자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을 지키기만 해도 다 구속될 사람들이 날개를 치고 아직도 길거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등기까지 쳤어요. 근데 은행에서 연락받고서 이제 저를 만나고서 은행 이자조차도 안 내고 있죠. 이자는 한 2달 정도 네. 제가 내다가 이렇게 이종선 위원장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네, 설명을 네. 듣고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은행에서 연락 오면 그러면 그 너네들이 담보대출 하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팔아치우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지식산업센터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분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분양받았습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기 분양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이 분양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사업자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90% 이상을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임대업 목적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과 위배되는 그런 사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잘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뉴스에 났는데 나주시에서 토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고소를 해서 시행사 대표와 분양사 대표가 구속을 당했고 나머지 분양 담당 5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도 잘 끝났죠.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이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숙사도 분양을 받으려면 아무나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 기숙사를 분양받아서 어떻게 이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나주시 비상대책위원회 훌륭하신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줘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위장으로 시행사에서 그 수분양자 몰래 다 갖다 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다? 사문서 위조로 사기 분양 증거가 돼가지고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체크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다 발굴해서 가져왔어요. 그죠?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으려면 먼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존의 사업자는 내 사업자 등록증과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 경력과 그리고 새로 좋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시군청에서 확인을 하고 적격 심사를 한 다음에
좋다,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마지막에 분양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정보통신업을 하겠다. 그러면 정보통신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제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사기 분양, 어차피 임대업으로 파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잠깐 보시면, 자, 사업계획서는 2023년 5월 22일 정도 전까지는 2012년부터, 자, 보세요. 사업계획서 1페이지 1쪽입니다. 1쪽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이쪽이 또 이렇게 상세히 쓰는 게 있어요. 이쪽, 두 번째 페이지. 또, 세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아주 투명해야 돼요. 이걸 제출을 하고서 적격 심사를 합니다. 적격 좋다. 당신은 뭐 정보통신이면 정보통신 이런 걸 해도 좋다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 승인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가지고서 세무서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한 거죠. 왜? 사기 분양을 했으니까 임대업 목적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2023년 5월 22일부터는 한쪽 자리로 간소화시켰는데 이렇게 한쪽 자리로 내도 좋고 이렇게 5페이지짜리를 내도 좋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뭐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사업계획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저는 낸 적 없습니다. 낸 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십시오. 사기 분양 증거입니다. 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그래 놓고선 지금 이 업종이 뭘로 되어 있어요? 사업자에 뭘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보통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정보통신업 사업을 하려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저는 정보통신업 사업하려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월세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예전에 세무서에서 헷갈려가지고 행정착오를 이렇게 해주고 부동산 임대업 추가를 해줬는데 임대업 추가 지금 안 해줍니다. 해주면 그 세무서 이상합니다. 옛날에 다 불법으로 위임했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위임자의 본인 이름,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사인이 들어가면서 신분증을 줘서 신분증 원본을 세무회계사 사무실에다 갖다 줘야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도장을 찍을 때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 지들이 업종 정보통신업으로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99%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기 분양 수급, 위장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잔금을 치면 그때서 연락이 오기, 그 임대업을 받으려면 임대업 추가라. 이제 임대업 추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사기 분양 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프린트까지 떠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고, 여기도 형사 고소 준비하십시오.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사람의 성이 뭡니까? 김모 씨입니다. 자, 김모 씨인데 아까 얘기했던 먼저 찍었던 그 사람은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일인이죠. 형사 고소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사기 분양 이 범퍼차들 반드시 처단하고 구속시켜야 됩니다. 네. 이 서류 이제 나중에 체크해야지만 이렇게 지금 많은 하자 투성이의 서류를 가지고 대출도 일으키고 분양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한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를 속여가지고 임대업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말한 자체가 산지법 위반으로 사기 분양 수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오늘 저를 찾아오셨는데 힘내시고, 예? 힘내시고, 예. 아주 힘내시고 이걸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기 분양을 당해가지고 느낀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속이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타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 지식산업자는 사기 분양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정신병을 앓고 자살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자살한 가족분들하고 다 통화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건입니다. MBC 비디오수첩에도 그 자살 사건이 보도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식산업자 사기 분양 반드시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주 전세 사기보다 더 악랄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아주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반드시 정부 당국과 사법부와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 언론이 보도하고 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학살시키고 있습니다. 길 가는 사람은 심지어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꼬셔가지고 사기 분양 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단속하고 사라져야 될 사건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박주신님과 지식산 사기 분양 사건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피해자이신 모든 분들은 그 여러분의 지식산업자 시군청에다가 말로 하지 말고 민원을 정보공개 청구하시오. 내가 이런 거 사업자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일 먼저 필요한데 나는 사업계획서를 낸 적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들어온 게 있냐 없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